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좀 거절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은 훨씬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살짝 단기 반등이 나와주곤 있지만 아무래도 CPI 결과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궁금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초아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상황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갑작스러운 반등으로 인해서 기대 많이 하셨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제 국내 거래소에 이제 아무래도 자본 유입이 증가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30% 이상 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을 줬던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현물 거래소랑 선물 거래소의 그 갭 차이, 가격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특히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의 20% 가까운 차이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세요. 아니 FTX랑 바이낸스 거래소 간의 싸움인 거는 이해하는데 이렇게까지 코인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일인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FTX를 중점으로 더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도 같이 들어갈 예정이니 이제 참고하시고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장 속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FTX와 바이낸스 이슈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코인가드님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지만 오늘 또 시장에 정말 큰 하락을 보이면서 이 부분 투자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FTT의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세럼과 솔라나 같은 그런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도 많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장이 많이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뭐 초아님께서 말씀하셨죠. 20K를 지켜야 된다. 그게 마지막 최저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현재 15K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상황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어떤가요, 초아님? 네, 우선은 20K 선이 깨지게 네. 되면 결국엔 하락한다는 것은 동일한 관점이었고요. 이게 이제 계속 하락하게 된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FTX의 거래 물량이 네. 있었고, 그리고 FTX에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 많은 분들께서 왜 그때까지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섣부른 진입을 계속 하시면서 오히려 더 이제 마이너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이다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 결국에는 FTX랑 바이낸스의 이런 왜 그렇게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있는지 그 배후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은 정말 한 15분, 20분 정도 가까이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거시적인 이슈는 이제 아무래도 바이낸스와 FTX의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다른 이제 그런 아무런 뭐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어도 지금 바이낸스, FTX의 사건이 좀 크다 보니 다른 네. 이슈들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위아래로도 가벼워진 상태고 이제 매도 압력이 조금 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반등이 오는 그럴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도 오늘 10시 반에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있어요. 네. 그 전에 이미 나스닥과 조금 우리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나스닥은 사실 그 전에 올랐었고 네. 이제 비트코인은 이런 기술적인 원인들로 인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일 날 인플레이션율 오늘이죠. 오늘 10시 반에 발표가 됐을 때 나스닥 역시도 변동이 있겠죠. 변동이 있을 것인데 이번에도 계속 디커플링이 되면서 반대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한 번 더 하락해줄지 그것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는 관점에서 결국에는 예측해서 예측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대응적인 관점에서 이제 한번 위아래 그런 저항과 지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를 지키는 것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코코아 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그 전에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 단기로 이제 들어갔던 코인들 이미 다 정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을 다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현물 위주로의 선물이 아니라 현물 위주로의 아래에서 모아가는 장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선물은 지금 너무 위아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보다는 현물로 모아간다. 그리고 저점 지금도 충분한 저점이고 분할적으로 모아갈 수 있을 장이다. 그리고 그것이 비트코인 위주였으면 더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장 자체가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물을 좀 모아가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와 또 FTX 거래소 간의 싸움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새우등이 터진 느낌입니다만 현재 FTT의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바이낸스의 CEO인 자오 장펑이 이런 FTX가 현금을 확보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안 좋은 방법, 계속 루나 사태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확보 방법과 조금 비슷한 방법으로서 약간 태클을 건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 부분 태클을 걸었지만 인수를 하겠다, 좀 품는다는 작전을 가짐으로써 FTX의 자금까지 바이낸스가 좀 흡수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여러분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수를 포기한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 지금 어떻게 일어난 상황인가요? 근데 전 사실 네. FTX를 인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도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왜 그 배후에가 뭐가 있는지가 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이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샘 뱅크먼 프라이드, 우리 일명 뽀글이라고 부르죠. 네. 뽀글이 아저씨가 우리 FTX를 창립한 창립주인데 FTX의 문제점으로 많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FTX가 FTX 토큰, FTT를 발행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좀 돈을 많이 빨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루나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TX가 지금 세계 2위, 3위 거래소로 이렇게 등극이 된 것은 네. 결국엔 FTT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FTT로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좀 많이 흡수를 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라메다라는 이제 네. 그런 투자 회사, 암호화폐 투자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알라메다에서 FTT에 이제 좀 많은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80% 이상 가까운 게 FTT로 구성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은 FTT가 무너지게 된다면 FTX가 모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모습을 이미 11월 2일이죠. 11월 2일 날 코인 이제 회사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됐나 이런 네. 기사화가 한 번 됐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의 관계가 사실 그 전부터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게 FTX 창업주가 이제 우리 뽀글이가 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런 관계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자오 창펑이 그 전에 트위터에 쓴 글을 보면 뭐 등에서 칼을 꽂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FTX가 이런 수익을 얻는 방법이나 그리고 이제 좀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런 전반적으로 좀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에 좀 위반되는 법률 같은 게 제정될 때 네. FTX만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자오 창펑이 충분히 좀 싫어했을 것이죠. 싫어했을 것이고 네. 충분히 더 나아가서 얘기 드릴 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좀 전쟁이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네. 좀 연관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전에 자웅 창펑이 트위터에서 크립토가 지금 하이리스크다라는 말을 하면서 FTT 가격이 순간적으로 10%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게 지금 삭제를 해서 없지만 트위터에 한 번 더 글을 올렸을 때 지금 부자가 되고 싶으면 트위터 시장을 잠깐 떠나 있어라. 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다가 삭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트위터를 이용해서 자오창펑이 계속 FTT를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인수를 하거나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으면 FTX에 관련된 FTT를 자오창펑이 0.2달러에 받았거든요. 네. 22달러까지 올랐는데 그것을 조용히 팔았으면 본인의 이득이 극대화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트위터로 계속 중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이제 이어가게끔 한 것은 분명히 그 인수의 측면이라고 하기보다는 뒤에 뭔가 내면적인 게 더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되는 거죠. 확실하게 좀 내치려는 모습이 의심이 되는 거죠. 일단 네. FTT가 물론 그 알라메다 대차 대조표에 많이 기록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얻는 이런 현금 확보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중점 사안으로 둘 것 같습니다. 현재 뭐 FTX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불안정한 차트가 보여질 것 같은데요. 사실 FTT 부실화 사태도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정말 큰 여파가
떨어진 것 같아요. FTT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솔라나 세럼도 그렇고 이런 관련된 코인들도 같이 한꺼번에 폭락하는 모습. 사실 뭐 10% 폭락했다라는 거는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40%, 50%까지 막 빠졌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네, 우선은 알라메다에서 네. 이제 어떤 코인에 투자했는지를 좀 살펴볼 음.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제가 사실 솔라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맞아요. 했었고 네. 솔라나 사지 마라. 네. 그리고 솔라나 체인 사지 마라. 그리고 앱토스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과 좀 연장선이고요. 네. 알라메다가 이제 FT 이제 자오창펑이 이렇게 네. 공격을 한다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돈이 많다. 네. 우리 100억 달러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격해도 우린 상관없어라고 알라메다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말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오창펑이 정말 이제 슬슬 청산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래 알림을 캡처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 물량이다. 그렇지만 일부다. 진짜 매도를 할 거야라는 걸 생중계를 계속해서 보여줬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물량을 이 아이 자오창펑만의 문제였다면 결국에는 이제 다시 돌아왔겠죠. 이렇게 매도를 네, 했어도 맞아요. 많은 물량이긴 하지만 돌아왔겠지만 자오창펑이 원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의 패닉세를 유도하는 거였고 네. 그래서 일부러 트위터를 통해서 이슈를 많이 시킨 다음에 가격을 하락시켰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솔라나나 이제 세럼 같은 경우는 알람에다가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체인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연관도 많이 되어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FTT의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모두가 무너지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가격 방어를 위해서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을 매도하면서 가격을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FTT를 네. 계속 사면서. 아, 그래서 네. 솔라나, 세럼, 앱토스 이런 관련된 코인들이 아무래도 많은 하락을 했던 것이고 네.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앱토스는 근데 왜 떨어지나요? 라고 네.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 솔라나 체인도 아닌데 왜 떨어지나 하실 텐데 솔라나에서 있었던 개발자분들 대부분이 앱토스로 갔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연관성도 있고 그리고 앱토스도 이제 솔라나와 연결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코인이라서 네. 결국엔 이 세 가지 코인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그리고 알람에다가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자오창펑이 그 전에 우리 그제인가요? 그제 네. 제가 새벽 2시에 분명 20K를 보고 잤는데 아침에 16K인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제.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자오창펑이 이제 이것을 인수한다고 했다가 독점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장이 가라앉았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이제 인수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운영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또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인수를 이제 안 하겠다는 강력한 네, 이야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결국 자오창펑이 원하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사실은 본인도 깊게 관여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자오창펑 자체도 지금 코인 시장에 관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손해를 크게 감소시키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네.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관성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바이낸스와 FTX의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다시금 불러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FTX와 또 바이낸스가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네, 우선은 네. 자오창펑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두 가지 교훈이 있다.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트위터에 네. 글을 올렸는데 생성한 토큰을 담보로 사용하지 마라. 너네가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담보로 사용해서 또 돈을 빌려가지고 맞아요. 네. 하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썼던 것들은 계속 거기에 넣어두고 이제 너의 자본으로 이제 움직여라. 네. 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면서 바이낸스는 BNB를 담보로 사용한 적도 없고 부채를 받은 적도 없다. 네. 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결국엔 BNB에 이제 좀 많은 하이라이트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죠. BUSD.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바이낸스에서 맞아요. 만든 스테이블 코인 BUSD로 이제 좀 유입을 원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런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네. 거래소들이 이렇게 우리 저저번 주쯤에 이제 거래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매수 매도를 할 때 이런 뭐 피라고 하죠. 피를 좀 덜 내게 해서 네.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많은 유입을 좀 원했던 맞아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의 방향성을 이렇게 유입시키면서 결국에 우리 거래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시장 자체도 사실 그 전에 루나 사태랑 많이 비교가 되는 건 그때는 USDT가 공격을 네, 받았고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FTX에서도 사실 10월 28일쯤에 뉴스를 통해서 FTX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국과의 미국의 관계가 또 한 번 형성이 된 거고 그전엔 USDT의 공격이 이제는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FTX와 USDC 쪽으로 좀 이제 공격이 넘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들 전체 공급량을 같이 살펴보시면 지금 BUSD의 증가가 사실 눈에 띄거든요. 네. 그래서 USDT와 USDC가 그전에는 많은 이제 상승을 이끌어냈고 그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이라고 말했어요. 이 네. FTX의 샘뱅크머니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만들 건데 사실 그전에는 USDC랑 USDT가 이겼다. 근데 네. 지금 2차 전쟁이 생길 것이다. 아, 라고 네. 10월 말에 얘기를 했고 이런 네.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 결론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이런 사람들의 유입과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계의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장기적으로 본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입지를 다져놔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바는 결국 BUSD와 USDT로의 유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뭐 바이낸스의 움직임을 보자 보면 FTX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에 문제를 걸으면서 자기네들 코인 BNB에 대한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좀 싸움을 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큰 싸움이긴 하지만 현재 바이낸스는 중국 측에 손에 잡혀 있고 FTX는 미국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오히려 BNB 쪽으로 바이낸스 쪽으로 좀 옮겨 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 같고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도 많지만 이런 파산할 수도 있다. FTX의 파산까지 좀 고려가 된다. 만약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부분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우선은 네. 지금 FTT 매도를 중단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뉴스를 보시면 결국에는 인수 계획 철회를 했지만 이제 우리 FTX의 전화를 받고 샘뱅크먼의 전화를 네. 받고 이제 FTT를 매도를 그만하기로 했어라고 이야기한 건 결국에는 이제 원하던 만큼의 공격은 들어갔다라고 네. 보여지고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좌우창펑 자체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코인 시장 자체에 굉장히 발이 깊게 닿은 사람으로서 네. 사실 전체적으로 이런 솔라나가 또 붕괴되거나 하면 결국에 또 이게 연쇄작용으로 무너질 코인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코인 시장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또 이제 횡보를 해줄 네. 수 있을 자기 본인도 알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FTX와 통화를 해서 이제 뭐 매도도 중단하고 우리 이제 그만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계속 내비친 거고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강력한 하방 압력이 있었고 이제 무서운 시장이면 당연히 네.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네. 근데 좀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은 이제 결국 하락할 때 누군가가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하방 압력이 강해도 네. 누군가는 끝까지 뭐 잡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 계열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사실 그전에는 이제 하방 압력이 있을 때 계속 채굴자들이 19K나 18K 이런 선에서 계속 매수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0K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채굴자들이 19에서 20K 사이에서 계속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아래로 떨어진다면 보통 채굴자들은 이제 매수를 안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매수가 안 들어가면 막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락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채굴 코인들 역시도 뭐 당연히 알았겠죠. 하락을 네. 할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연결 관계를 생각해 보신다면 네. 결국 이제 이들이 원했던 것은 중국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유입 그리고 이제 FTX의 견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루나 사태를 미루어 봤을 때 FTX가 하는 행동이 사실 좋지 못하다는 것은 모두 알았어요. 본인들이 만든 코인을 가지고
계속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고 담보로 무엇인가 상품을 열고 또 이제 그걸로 투자를 하고 네. 이런 모습들 자체가 하나만 끊어져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좀 보여준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어렵고 불안한데 어떻게 투자하시냐라고 네. 하시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6월 달에도 이런 장이었고 그러다가 또 일주일 정도 행보한 다음에 또 올라가 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이거 이상으로서의 존재죠. 사실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자체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또 원하지만 이제 좀 이루기도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괴리에서 이제 좀 계속 싸우면서 하락과 이제 급락과 급등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발전 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수익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점에서 계속 제가 확신한 거는 저점에서 15K라고 생각하거든요. 15K 부근에서 계속 또 이제 매집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또 나중에 웃을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15K까지 물량이 좀 내려왔지만 그 부분에서 매수를 조금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현재 20K 구간이 좀 깨지면서 18K, 19K에서 채굴자들이 매수를 했던 물량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거래소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이낸스는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없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투자자들을 또 바이낸스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싸움 계속 될 것 같은데 물론 바이낸스는 수수료를 없애면서 좀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부동의 1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사실 부동의 네. 1위인 게 이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보시면 거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네. 보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체가 다른 2, 3등 코인 거래소랑은 사실 차이가 크게 나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좌우창풍 눈밖에 나면 뭐 이번 기회에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자체 유입이 계속 증가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다른 거래소의 유입이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어라고도 보여질 수 있고 USDT가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활용이 가장 많이 됐지만 지금은 또 이제 BUSD의 전환 아니면 USDC로서 많은 활용도가 또 증가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네. 조금 더 본인들의 이제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는 수수료 제로를 7월 달부터 했고 그리고 같이 살펴보실 건 코인베이스 역시도 그러면 우리도 법정화폐를 USDC로 거래할 때 수수료를 폐지하겠다. 이건 네. 자본 달에 10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자체가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입을 증가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아셔야 되는 건 그럼 이렇게 하락할 때 무엇인가는 꼭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네. 이런 거래소들이 원했던 것과 선택한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의 이제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에 돈을 좀 더 쓰고 그리고 네. 그런 유입을 증가시키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유동 수단이거든요. 근데 화폐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USDC나 USDT, BUSD 그런 코인들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USDT에 대한 안정성이 한번 무너졌었기 때문에 네. 다른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패깅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런 시장에 견고함을 좀 쌓아간다. 그리고 이것들을 네. 부시고 다시 세우면서 또 문제점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뒤에 배후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과 중국 쪽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바이낸스의 모습을 미루어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연결이 되었던 게 브릭스 세력이었고 네. 계속 브라질 쪽과 아프리카, 특히나 최근에 또 아프리카 쪽에 또 연결성을 많이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 결국엔 사업을 확장할 때 대부분이 뭐 브라질 또 이제 또 브릭스 세력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유입을 시키고 확장을 계속하면서 본인들이 입지를 조금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배후 세력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USDT와 BUSD, 바이낸스의 연결성을 매제할 수 없고 USDC나 FTT는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둘의 갈등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들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거래소도 이렇게 앞에서 싸우고 있지만 사실 뒤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 구글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초아님. 네, 우선은 지금 현재 네.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또 이제 들어갔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구글 클라우드나 네. 이제 뭐 셀 수도 없죠. 이렇게 많은 기관이 이제 들어갔는데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건 결국엔 중간 선거와도 연결 좀 지어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별로 되지 않았는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짚어봤던 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을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이 집권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대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코인 시장에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것과 다르게 지금 공화당이 오히려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기관들을 살리고 시장 친화적인 이런 당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이제 기관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그전과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방안으로 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 것으로 보면 지금 상원 의원은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났지만 네. 거의 비등비등한 상태로 나왔고 그리고 하원 의원은 지금 사실 공화당 쪽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원 의원도 당연히 공화당이 뭐 될 것이다라는 네.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켜봐야 하는 건 이런 코인 시장에서도 나스닥과의 연결성을 좀 챙겨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 상황이 좀 좋지 못하게 끝났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올랐고 비트코인은 지금 기술적인 이유들로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은 항상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시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로 이렇게 한번 하락할 때가 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아직 인플레이션율이 여기에 반영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또 이제 좀 좋지 못하게 나오거나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볼 건데 그 인플레이션율이 예상치보다 조금 부합하지 못하게 나온다면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악재로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화당이 많이 좀 앞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을 네. 텐데 그것도 조금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아래로 압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뭐 중간선거 결과가, 개표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공화당이 하원 의원은 좀 승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원 쪽은 아직 박빙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바이든의 좀 의견은 지금 레드웨이브는 아니다, 공화당의 모든 승리는 아니다라고 우리 굉장히 방어를 잘 했다라고 좀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공화당이 크게 우세한 건 아니지만 사실 좋은 모습 보인다면 우리 암호화폐 쪽으로도 좀 차트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 밤에 나올 CPI 결과가 그래서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측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차트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귀추가 가장 주목이 되고요. 사실 CPI 8.0%로 예측치가 나와 있지만 이번에는 상회할지 아니면 예측치대로 나올지 초아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CPI를 또 네.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I 지금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CPI 표인데요. 우선은 저번 연도 11월에는 이제 5.8%를 예상했는데 6.2%로 0.4포인트가량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측치가 8%거든요. 근데 8%인데 지금 그것과 예측을 했을 때 실제치가 당연히 좀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로 거론이 되는 것들이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세틀비나 렌트비, 서비스비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서야 좀 집값이 안정이 된다, 뭐 떨어진다, 이런 노동의 네. 불균형이 생겼다 이런 뉴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아직 반영이 안 됐을 것이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11월 달에 발표가 되는 건 10월 달에 CPI인데 그 CPI가 발표가 됐을 때 이미 이제 뭐 더 하락했으면 9월 달에 있었던 이슈들이 여기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거지. 네. 지금
상황에선 사실 좀 이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측치보다는 조금 좀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11월 달마다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좀 좋지 못했고 네. 근원 CPI 역시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측치 역시도 계속 자꾸 바뀌는데 이건 제가 저번 주에 찍었을 때였고요. 이 예측치가 0.6포인트로 올랐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봤더니 네. 0.6포인트라는 건 이제 점점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저번에 있었던 실제치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은 또 아니죠. 네. 그래서 근원 CPI 역시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번보다는 낮게 나와야지 지금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그렇구나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예측치와 거의 동일하게 나오거나 그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결국에는 이만큼이 계속 지금 4월부터인가요? 4월부터 계속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CPI 발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도 같이 살펴보실 것은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CPI가 좀 좋게 나오지 않아도 그 전에 있었던 뭐 고용 지표나 이런 네. 것들의 불균형을 점점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당연히 공화당 쪽에서 아니면 뭐 민주당 쪽에서도 조금 덜 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CPI까지 뭐 좋게 나오지 못해도 사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시장 여론 자체가 이제 지금 이렇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메타에서도 또 많은 인원을 감축한다고 네, 했고 맞아요. 빅테크 기업에서는 고용을 또 줄인다고 한 상황에서 집값은 또 뭐 떨어졌다고 하고 그럼 고용도 당연히 떨어질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어필을 계속 해주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게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반등의 재료로서 사용될 것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좀 한 개 더 체크해 보실 건 이제 아무래도 선거인데 네. 그 민주당이 많이 뽑히면 뽑힐수록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실망을 하겠죠. 네. 이제 시진핑이 3년이 됐을 때도 홍콩 증시가 거의 10% 넘게 하락했었을 네. 것도 이제 변화가 없겠다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은 이제 예측과 이런 희망 같은 걸로 오르고 내리는데 이런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민주당이 많이 이제 선정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러면 이제 좀 또 하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네. 가지를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CPI랑 이제 중간 선거를 같이 연결을 짓고 그리고 게다가 우린 암호화폐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점들 역시도 계속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위아래로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실 때에 선물보다는 현물 위주로 아래 저점에서 이제 그 전에 못 샀던 거를 이번에 사고 이제 조금 묵혀놓겠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사겠다, 뭐 리플만 사겠다, 도지만 사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코인들 위주로 이제 좀 가져가는 그런 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CPI 자체는 예측치보다 상이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상회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CPI의 결과와 또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가 또 미증시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시장까지 암호화폐 시장까지 영향을 크게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면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가 정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사놓지 못하셨던 종목들을 좀 담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2부에 또 그래프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초아님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원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내려와 주었는데요. 비트코인 상황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초아님. 네, 우선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할 건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이 좀 명확하지 않다 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을 많이 봐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그리고 알라메다의 관련 코인들을 또 분석해 볼 건데 특히나 솔라나, 세럼, 앱톱스의 하락이 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런지 그리고 아침까지 김치 프리미엄이 30% 가까이 그렇게 붙는 모습을 보셔서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선물 현물 장의 차이가 또 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 분석 볼게요. 우선은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보실 건데 이게 지금 파란 색깔 이제 보시다시피 금요일마다 장세인데 금요일마다 비트코인의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고 금요일 날의 장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CPI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20.4K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이 20K를 깨자마자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걸 왜 이렇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것은 세력들과의 물량 싸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네. 차트적으로는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사실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이제 좀 같이 보셔야 하는 건 거래량인데 하락했을 때 누군가 맞아줬다면 이것을 또 막아주고 아래에서 또 매수를 했다면 결국엔 거래량 자체가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되지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선물 거래를 통한 숏 포지션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롱에 대한 이제 청산이 거의 60% 넘게 또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청산들이 일어나고 연쇄 반응으로서 하락을 좀 더 가중시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여기를 뚫어줬고 이 지지를 한 번 더 이제 제대로 맞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떨어져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건 이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요? 인데 그것은 주봉을 통해서 좀 멀리서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여기 라인이 바로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에 생기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줬다가 3년가량 유지가 되었던 지지 라인이거든요. 저항 라인. 저항 라인이 어디에 있냐면 15K에 있습니다. 그래서 15K에 있는데 이 15K가 지금 여기를 맞고 지금 다시 반등이 조금 왔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가 지금 깨지게 된다고 하면 이 여기 지금 3년 동안 유지가 되었던 지지이기 네. 때문에 이게 깨지게 되면 사실 여기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또 이 아래에서 또 횡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15K를 좀 지켜주고자 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선물과 현물 장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낮에 봤을 때 비트가 16K였거든요. 16K 조금 넘었었는데 이걸 하나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예요. 네. 15K였는데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K가 깨진다는 게 2천만 원이 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가격 차이가 크더라고요. 거의 3천만 원 이상씩 2천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현물 거래소와 선물 거래소의 가격 차이가 일어날 네. 수밖에 없는 이제 선물 풋옵션이나 이제 옵션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하락에 베팅을 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선물 거래소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과 비교해서 업비트의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는 것은 네. 그것과 이제 좀 대비되는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말 저점이다 생각했던 현물 거래소 하시는 분들, 현물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래에서 모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본이 한 번에 걸어놓은 것들이 이제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김치 프리미엄이 아침까지만 해도 30%, 20% 아무리 적어도 5% 이상은 다 붙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김치 프리미엄 꼭 보시고 많이 붙은 상태라면 꼭 이게 또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유지가 됐을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월 달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6월 달에도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해주고 좀 가격을 모아가고 기관의 뚜렷한 매집이 일어난 다음에 상승을 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부러 더 잘 안 보여서 제가 1시간봉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 하락을 했을 때 올라가면 결국엔 위에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저항에서 꼭 맞을 거기 때문에 지금 꼭 안 사도 저항에서 맞고 내려온다면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도 분석해 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먹어줬던 부분,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을 그대로 토하면서 올라주기 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1차적으로 일어났던 파동은 버려도 되고 그 후에 지지와 저항이 명확해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건강하고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을 바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뭐 코인 시장이 뭐 없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도 그때가 7월 말 이쯤이었는데 그때 역시도 이제 한 2번 정도의 파동을 다 수익으로 챙겨갔고 거의 환산했을 때 현물로 2000% 가까운 수익을 냈었거든요. 네. 지금 당장 뭐 30%, 50% 마이너스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아래로도 크면 위로도 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또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물려있는 금액이 크고 현금 비중이 작았더라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현금 비중이 많이 챙겨놓으라고 하신 이런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결국엔 지지로 작용이 되는 15K 부분을 깨주냐 안 깨주냐 그 CPI 발표 전후로 좀 많이 움직이겠죠. 그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위로 올라갈 때도 어디가 또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냐면 17K 떼겠죠. 17K 아니면 16.4K, 단기로 보면 16.4K고 조금 더 강한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17K 대인데 이 라인을 좀 잘 뚫어주는지가 중요하고 여기서 맞으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지지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쌍바닥 패턴이라고 해요. 그걸. 그래서 다음 바닥에서 어차피 모아가시면 또 이제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서 지금 아니면 뭐 찬스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충분한 기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지금 세력들의 물량 싸움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은 못하겠지만 현재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숏포지션의 물량이 좀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롱 청산량이 한 60% 넘게 일어나면서 이런 물량들이 다 없어진 것 같고요. 지금 주봉상 저항 라인을 봤을 때 15K 정도의 구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다음 차트에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질 부분이 있겠고요. 또 쌍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저점을 다시 두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셔도 좋은 찬스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FTX와 바이낸스의 사태로 또 우리 관련 코인들도 같이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 FTX 인수 안 하겠다고 청산을 시킨다고 하면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떤 것들의 피해가 있을까요, 초아님? 우선은 솔라나 체인이 가장 크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그 알라메다의 담겨져 있었던 코인들 위주로 하락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화면을 캡처를 해온 거고요. 네. 어제 보시다시피 많이 떨어진 거 솔라나 같은 경우는 40% 가깝게 떨어졌었고 세럼 웹토스 역시도 하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들은 솔라나 체인이었기 때문에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역시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그 알라메다 쪽에서 투자를 했거나 이제 네. 포트폴리오가 하나씩 지갑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카이버도 여기 포함된다, 어떤 것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가 돌 때쯤 이제 같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 사실 거기에 크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솔라나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물량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을 때 여기서 이게 그거예요. 알라메다가 뭘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FTX 토큰이 월등히 많고 그 다음이 세럼입니다. 세럼과 FTX 토큰이 굉장히 개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요. 이게 다른 분들이 이제 이런 코인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지갑을 분석해봤을 때 칠리즈, 룸네트워크, 체인링크 이렇게도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하락할 수 있어. 왜냐하면 FTT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팔고 또 이제 그것을 살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더 끌어내렸다 생각하고 사실 말씀드리면
FTT에 이제 매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바이낸스에서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매도로 이어지는 행동이 사실 많았나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패닉을 유발했던 행동인 거지. 그게 과연 이제 기관에서 정말 다 팔았고 그걸 했는지를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이렇게 중앙거래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큰 거래소가 문제가 됐던 적이 그전엔 없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문제가 일어날 것을 좌우창펑도 알 것이고 이제 코인 거래소에 관련된 분들은 알 건데 이런 상황에서 솔라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역시도 거기에 많은 이제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당연히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대신에 솔라나랑 세럼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도 이미 문제가 많았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연도만 해도 해킹 이슈가 거의 세 번인가 본 것 같거든요. 네. 해킹 이슈를 제가 찾아봤더니 솔라나는 지금 솔랜드의 그런 청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미 한 번 망할 뻔했거든요. 솔라나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솔라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또 돈을 빌린 다음에 솔랜드에 또 투자를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USDC랑 솔라나의 퍼센트로 따져봤을 때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그 USDC 역시 그 빌린 거 역시도 전체 물량의 80% 가깝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산되기 직전에 2틱 정도 남겨두고 네.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때 USDT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솔라나는 이미 바닥으로 내려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해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10년 감소한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도 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해킹 이슈도 많고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 코인을 굳이 이렇게 계속 아래에서 저점에서 지금 저점이다 하고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솔라나가 속도가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노드를 관리하는 장소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해커들한테 표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네. 한 곳만 털면은 다 그 안에 있는 것들, 지갑들을 해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네. 그런 지갑들이 해킹당했을 때 결국에 아직도 못 찾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걸 언제 시장에 또 내던지고 숏으로 걸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전에 지금 있었던 하락들 역시도 누가 이제 매도를 했는지는 정확히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투자하실 때 굳이 솔라나나 뭐 솔라나 체인의 코인을 강하게 뭐 매수해서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솔라나 체인의 문제점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해킹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났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투자하시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코인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라나의 차트 잠깐 보고 가실게요. 네, 우선은 이게 제가 찾았던 뉴스였고요. 망고마켓이나 해킹 이슈가 이미 여러 차례 났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미 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라나는 같이 보실 건데 지금 위치가 사실 그전에 하락했던 부근에 이제 저점을 좀 보이는데 이게 멀리서 일부러 찍은 건데요. 솔라나뿐만 아니라 세럼도 같이 보실 건데 세럼 역시도 이게 지금 오늘 낮에 찍은 거랑 좀 다르지만 지금 폭포수처럼 한번 쏟아졌다가 이제 조금 반등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솔라나랑 세럼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서 같이 볼 겁니다. 세럼 역시도 이제 이렇게 하락해주고 모습을 보였는데 같이 보셔야 할 거는 이건 사실 이미 그전에 이런 저점이 없었어요. 세럼 같은 경우도 900원이 꼭 이제 마지막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원대까지 떨어질 줄 아무도 몰랐을 거라서 여기에 지지와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갈 거고 같이 지켜보실 것은 바로 이 거래량인데 원래 매도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매도량이나 거래량 자체가 좀 적어요. 이런 네.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적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이렇게 하락폭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적은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건 한 방향으로 매도를 했다는 거죠. 네. 매수해줄 사람이 없고 매도만 했다는 것이라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이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은 게 바로 칠리즈거든요. 네. 칠리즈는 사실 하락한 폭에 비해서 거래량이 엄청나요.
네. 여기 아래 보시면 보이실 건데 거래량이 지금 이만큼 상승해줬고 나머지 이런 하락할 때의 폭보다 이런 하락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등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세럼과 솔라나는 이제 그 전에 떨어졌던 구간, 바로 세럼 같은 경우 뭐 900원일 수 있죠. 이 구간까지 이제 저항으로서 작용되면서 이제 급등하거나 이제 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세럼과 솔라나는 지금 건들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현재 세럼이랑 솔라나 받으렸는데요. 지금 세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원래 900원대가 지지 저항대였는데 지금 이 부분 아예 깨지면서 500원대로 내려온 모습은 아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럼 지금 진입하시기에 정말 위험하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앱토스까지 우리가 왜 피해를 받는지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지금 현재 솔라나와 세럼, 지금 알라메다의 대차 대조표 이슈로 FTX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코인으로 좀 살펴지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초아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비트초아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가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비트초아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